반갑습니다. 할타 수장입니다. 3월입니다. 예, 3월 벌써 둘째 주입니다. 3월하고도 둘째 주 주간 부산 부동산 방송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요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리고 있다. 주간 방송 요것만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미리 계획을 예고를 해드리면 다음 주에는 주간 방송도 업로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주간 방송도 업로드를 못하고 대신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3월 23일이죠. 예, 3월 23일부터는 주간 방송뿐만 아니고 그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이 할타 소장이 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보시는 많은 불인이분들, 예,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본격적으로 그렇게 채널이 운영된다.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다행히 구일별 소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못하는데 다행히 이번 주에 소식이 많아서 참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이야기냐? 요 기사가 하나 또 떴거든요. 제가 요즘 요 기사를 자주 공유하는데 기사가 떴습니다. 무슨 기사냐? 부산 전세 상승률이 전국 최고다. 예. 전세가 상승률이 전국의 최고랍니다. 부산이. 그리고 매매가가 19주 연속 상승을 했다. 요렇게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전세가 엄청 상승을 한다. 그동안의 이 부동산의 역사와 데이터를 보면 전세가 상승을 하면 매매도 상승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해수동을 중심으로 매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을 전환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보시면 지금 전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남구 대연동의 한 신축 단지는 8억 원에도 거래되고 있다 하는데 요 남구 대연동의 신축 단지가 서밋이죠. 예.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이 이렇게 8억대에 거래되고 있고 전세가 비쌉니다. 비싸서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는 게 부산이 올해도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하고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2월에 말씀드렸던 게 겨울 비수기이기 때문에 요때가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내가 집을 사고 싶다 했을 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요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도 그러면 기회냐? 예,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할타 소장은 뭐 맨날 기회라고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예측을 하는 건데 1월, 2월 설명절 전까지 요때가 가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요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설명절 끝나고 일주일, 2주일 있으면 다시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또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시 엄청 식었습니다. 아시죠? 이유는 아실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코스피가 6천을 넘었니 하면서 주식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관심이 주식시장으로 다 쏠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조용하다. 그래서 지금이 또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입지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입지 좋은 아파트 이런 데는 지금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비싸게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이다, 투자다 하면 지금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아.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또 항상 제가 좋아하는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역사 요거를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활발하다 그러면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이 주식이 개인이 주식 투자하기에는 어렵죠. 예. 주가가 아무리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도 나는 돈 못 벌었는데 또 나는 이미 팔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건데 그래도 주식으로 돈 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분들 주식으로 몰린 이 자금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오더라.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언제 이렇게 부동산으로 흘러가냐.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항상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다시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지금이 기회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주식시장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식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주식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거든요. 예, 잘 모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불가 뭔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번 주에 보셨듯이 엄청 올랐다가 또 엄청 폭락했다가 물론 뭐 외부 요인이죠. 외부 요인이지만 엄청 폭락했다가 또 반등했다가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게 어렵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시세를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더 매력적이 아닌가.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소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형 8구역 소식입니다. 예, 대형 8구역 소식인데 무슨 소식이 있냐? 대형 8구역이 사업식 인가가 났죠. 사업식 인가가 나고 간병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예, 대형 8구역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다 해결하고 조합장님도 뭐 새로 선출되고 해서 새로 선출되자마자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서 간병도 이렇게 통보를 하고 분양 신청도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3월 4일 저번 주였죠. 이렇게 뭐 발송이 됐다. 그래서 분양 신청이 곧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분양 신청 안내 책자 내용에 공사비는 평당 69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측정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죠. 예, 조합원 분양가가 1,490 이게 1안 조합원 분양가를 1,490으로 낮추는 대신 일반 분양가를 2,700만 원으로 하겠다. 자, 2안이 조합원 분양가를 1,625만 원에 하는 대신 일반 분양가를 2,600만 원 조금 낮추겠다. 이렇게 두 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을 100%로 다 맞췄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자, 이거는 조합원님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조합원님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분양가 나중에 진짜로 이 일반 분양가로 분양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분양 신청이 마무리가 되고 요걸 바탕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또 세워야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를 또 해야죠. 이주를 전부 다 하고 이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면 또 철거를 해야죠. 이주, 철거를 다 했다고 해서 바로 또 분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분양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 지금부터 뭐 1년, 2년 뒤에 바로 분양하겠습니까? 예, 물론 예, 대형 8구역이 정말 열심히 해서 예, 일사불란하게 모든 조합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주해라 그러면 바로바로 전부 다 이주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빨리빨리 된다. 그러면 빨리 되겠죠. 빨리 되는데 거의 모든 재개발 조합들이 그렇게 빨리빨리는 안 되더라.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일반 분양 때까지 시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그 시장에 맞게, 그 당시에 시장 상황에 맞게 일반 분양가를 다시 바꿉니다. 예,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측정하는 일반 분양가는 그렇게 의미 없다. 나중에 다 올릴 거, 다시 다 올릴 거다. 요걸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데, 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물론 1,490, 1,625만 원. 엄청 큰 차이는 아니죠. 엄청 큰 차이는 아닌데 일개 유튜버지만 제가 오지랖을 조금 부리보면 그래도 좁은가를 방어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대형 8구역은 그래도 일반 분양분이 많거든요. 예, 여기는 오래전부터 재개발이 진행된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조합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일반 분양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최소한으로 하고 나중에 일반 분양자들한테 바가지가 아니고 일반 분양자들한테 예, 최대한 분양가를 받자. 요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대형 8구역은 임장, 예, 할자 소장 거의 첫 임장이 대형 8구역이었거든요. 그거 영상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이냐? 덕천 3구역 소식입니다. 덕천 3구역에 무슨 소식이 있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됐는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 승인의 의미 요거는 지난주에
지난주뿐만 아니고 제가 주간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드려서 의미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게 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덕천 3구역 요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덕천 3구역도 제 임장 영상이 있습니다. 임장 영상이 있고 덕천 3구역도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되기 전에 자 여기에 무슨 또 문제가 있었냐. 현장에서 덕천 3구역 현장에서 재개발 이거를 반대하자 철회하자 그런 동의서도 막 거두면서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반대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덕천 3구역 보유자들 덕천 3구역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거 생기면 되게 걱정이 많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저희 그 멤버십 제가 요 멤버십을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멤버십에도 질문이 올라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에 이 움직임이 있고 막 철회 동의서가 없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정의됐습니다. 자 문제 없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재개발은 그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반대파 없이 아무런 선동권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끝까지 잘 된다. 그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다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뭐 반대파, 뭐 철회서 걷는다. 이것뿐만 아니고 뭐 선동권, 브로커, 뭐 온갖 사람들 다 등장해서 조합자 해임시켜야 된다부터 해서 온갖 일들이 발생하는 게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재개발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재개발 투자 처음이다 하면 처음부터 비싼 거, 투자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뭐 5억 이상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투자하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 내가 투자금액 5억, 6억, 7억 투자했습니다. 투자했는데 뭐 반대파가 등장을 했다, 철회서 걷는다, 재개발 엎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면 엄청 힘들겠죠. 밤에 잠 못 자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하게 비싼 거 하지 말고 덕천 3구역, 덕천 3구역은 천몇백만 원, 천몇백만 원, 2천만 원대 요것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작은 돈으로 한번 투자 한번 해보자. 덕천 3구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고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를 전부 다 경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덕천 3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추진위원회가 일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무스하게 비록 지금 반대 움직임도 있고 하지만 정말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구역 자체가. 여기는 사타 접수를 하고 통과까지도 굉장히 빨리 됐고 구역 지정도 빨리 됐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것도 승인이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적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재개발 이 과정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사업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으니까 이 빨리 되는 이 과정을 다 지켜볼 수도 있다.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직 2구역 소식입니다. 사직 2구역 소식인데 무슨 소식이 있냐? 통합심의, 통합심의 사직 2구역에서 통합심의 통과되었습니다. 계획한 바로 통과가 되었다. 여기도 빨리 되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레미안으로 이렇게 선정됐다. 이게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사실을 위한 통합심의 이게 벌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빨리 된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사직 2구역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요렇게 빨리 되더라도 앞으로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빨리 되더라도 앞으로 빨리 안 될 수도 있다. 사직 2구역이 아닙니다. 사직 2구역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인데 다른 구역들, 일반적인 재개발 구역들 보면 사업 시행가 빨리 받고 요때까지 잘 하더라도 사시 나오고 간처 나오고 요 할 때부터 뭔가 삐걱거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재개발은 보통 오래 걸리더라.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촉진 4구역 소식입니다. 촉진 4구역 소식인데 무슨 소식이 있냐? 관처가 났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났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자, 촉진도 제가 임장을 갔었죠. 촉진 3구역을 갔었는데
촉진 3구역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예, 촉진 3구역 바로 위에라는 게 부전역으로 보면 위에죠. 예, 부전역에서 이렇게 걸어가며 촉진 3구역 위에 붙어 있는 게 촉진 4구역입니다. 촉진 4구역이고 여기가 현대였다가 예, 현대를 이제 해지시키고 두산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그래서 곧 이제 이주비가 지급되면서 이주가 시작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바로 붙어 있는 촉진 3구역은 이주가 거의 마무리되고 지금 철거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조금은 예, 촉진 3구역보다 조금은 늦게 진행되고 있다.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주 1구역 소식입니다. 영주 1구역 소식인데 영주 1구역이 무슨 소식이 있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정비구역으로 딱 지정이 됐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중요한 게 지적세가 이제 중과가 됩니다. 예, 공시가 2억 미만이라도 무조건 지적세가 중과가 된다. 요거를 참고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영주 1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임장을 안 갔기 때문에 위치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영주 1구역이 여기 이제 조금 작게 돼 있는 게 영주 1구역이고 요 큰 게 영주 2구역입니다. 그래서 요 입지에 있다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부사랑이죠. 부사랑이 있고 여기가 중앙동입니다. 여기가 보면 중앙역이거든요. 예, 요런 위치에 있다. 요 지도를 보시고 요 위치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인데 수영 1구역 재건축 소식입니다. 예, 수영 1구역 재건축 소식이고 수영 1구역도 정비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된 건 아니네요. 예, 정비구역 지정이 된 건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일정은 4월 3일까지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고 주민설명회 요거는 이제 3월 10일 날 개최 예정이다. 내일이래요. 예, 내일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영 1구역 재건축 요 주민들은 수영구청 여기에 가셔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수영 1구역 재건축은 어디에 있냐면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수영 현대 그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요 수영 강변 센텀을 바라보는 요 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1구역 재건축도 입지가 좋습니다. 예, 역세권에 입지가 좋죠. 그리고 여기는 선호되는 예, 부산에서도 선호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습니다. 다만 재건축은 일반 분양분이 재개발보다 작죠. 예,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자, 왜 그러냐? 요즘 계속 이제 공사비가 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공사비를 충당을 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분이 많다 그러면 예, 일반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좀 충당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이 조금 적은 조합원 분양가로 이렇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아무래도 재개발보다 작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조합원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다만 수영 1구역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데죠. 예, 여기는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을 어쩌면 상쇄할 수도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입지 안 좋은데 입지 애매한데 거기에 재건축이다. 그러면 정말 투자로서 메리트가 없지 않냐.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주간 방송 오늘은 좀 구역별로 소식이 많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주간 방송부터 해서 많은 영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청하시는 불인이분들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파이팅해서 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다음 주 3월 23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